대한민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동성의 두 번째 발언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홍수정 학생이 NAP 수립 과정의 편향성과 절차 위법 행태 고발 및 재현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이런 인사가 민망할 정도로 이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는 때입니다. 평소라면 회사 생활, 취업 준비, 공부,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법무부가 추진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나타난 심각한 문제점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절차법을 위반한 법무부의 행태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고의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2018년 6월 27일에 열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성재 변호사는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에 관련 정부 부처와 친동성애 단체들을 불러 비공개로 무려 18차례나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과학연구협회와 같은 동성애의 비판적인 단체들은 간담회에 참여를 신청했지만 배제되었습니다. 바른군 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국방부의 추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로부터 그동안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법무부에 항의한 끝에 마지막 18차 토론회에만 간신히 참석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애초부터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소중히 여기는 법무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인사말이 무색합니다. 이러한 소위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답정너식의 행보가 국민을 헤아리고 소중히 여기겠다는 장관님의 표현입니까? 우리 청년들의 눈에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졸속으로 처리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행정정책은 정책계획을 수립 시 이를 예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을 행정예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엿새만을 의견 제출일로 정했고 심지어 이 기간에는 이틀의 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나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반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그 과정이 적법하지 못하다면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맞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향후 5년간 대한민국 인권정책의 청사진과도 같은 인권정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절차를 위반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도 다른 부처가 아닌 법무부가 말입니다. 법무부의 무자는 없을 무자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셋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초안 내용 자체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26일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는 동성애, 동성혼 허용,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들 위험한 조항들로 인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이 헌법 개정을 반대해왔고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문화 확산, 표준 국어사전의 성소수자 관련 어휘를 등재, 성평등에 기반을 둔 인권교육 실시,
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폐기된 헌법 개정안보다 더 심각한 독소 조항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는 이런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해 많은 국민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 국민대회를 열었고 서명도 수십만 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무부는 이런 독소 조항들을 버젓이 넣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너희들은 반대라, 우리는 밀고 나가는다 식의 행보를 보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제1조 2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권력의 주체인 국민위의 법무부가 있는 이곳,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법무부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니 어떤 분은 법무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 및 노숙을 하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밤낮으로 알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아이를 가진 여성 학부모님이 삭발을 하고 목사님들이 거리로 나와 혈서까지 썼습니다. 저희가 도대체 무엇을 하면 법무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삭발을 하고 혈서를 쓰며 청사 앞에서 노숙을 하며 시위를 하면 들으시겠습니까?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고집불통의 절차법을 위반한 법무부는 각성하십시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사과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을 폐기하십시오! 폐기하라!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언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동대학교 최가한 학생이 NFP 성평등 정책 과제의 문제점 고발 및 재원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내 성평등 정책 과제의 문제점에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성소수자들의 특권 정책 계획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앞선 발언자께서 말했듯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는 차별금지법 개정 촉구, 성평등 문화 확산, 표준국어사전에 성소수자 관련 어휘 등재, 성평등의 기반을 둔 인권교육 실시 등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에게 특화된 정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성애 옹호 진영은 동성애 유전, 선천성을 주장하며 인권의 당위성을 내세웁니다. 그들은 XQ28 유전자와 남성 동성애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93년도 연구 결과를 그 근거로 듭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1999년과 2005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해 반박되었으며 2,874명의 전체 유전체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관련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진은 143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성적 지향, 성 정체성과 유전자 사이의 연구의 연관성을 주장할 충분한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동성애 유전성, 선천성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반박 불가한 연구가 나왔다면 벌써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법 시스템 안에서 동성애자들을 포함한 성소수자들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처벌을 받거나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 11월 25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약 15년 동안 성적 지향, 동성애를 이유로 인해 국가인권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81건으로 그중 44은 각하되었고 18건은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차별행위에 해당된 사례는 11건뿐인데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명확한 차별행위 발생으로 인한 수사일이나 조정, 고발 및 징고 권고 결정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무엇이 모자라고 아쉬워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성소수자를 위한 특정책을 가득 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용면에서 볼 때 이것은 인권이 아닌 특권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로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차별금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07년, 2013년 발의되었던 차별금지 법안에 따르면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을 통해서 국민 다수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안에는 성차별, 성적 지향 등에 의한 차별 게시물 관리 사례 구축 및 인권 및 문화차별, 혐오적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와 기자협회 사이에 맺어진 인권보도 준칙으로 인해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차별과 혐오라는 이름으로 객관적 자료와 사실에 근거한 비판을 방송에서 다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국민을 소경, 기머거리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는 이름 대신 국민인권 파괴정책 기본계획으로 바꾸십시오. 맞습니다. 둘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으로 건전한 성유례를 파괴하며 성을 해체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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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보고 igno라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헌법 개정안은 재탕 내지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언급되는 성평등은 생물학적 성이 아닌 에 이르며 수십 가지에 이르며 아직 어떠한 학문적 정의도 내려진 바가 없습니다.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 외에도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 상황과 기분에 따라 남녀성 정체성이 물 흐르듯 바뀐다는 젠더 플루이드, 어떠한 성별에도 속해 있지 않는 무성애자 등 젠더의 종류를 살펴보면 충격 그 자체입니다. 웃지 못할 사실은 계속해서 젠더의 종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의 종류를 세분화하는 것은 결국 남녀라는 생물학적 성을 해체함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젠더를 평등의 대상으로 인정할 시 대한민국의 성윤리는 심각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평등 정책의 시행은 필연적으로 동성혼을 포함한 다양한 결합의 합법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출산율 저하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출산율 저하에 직면한 상황이라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정상적이며 합법적 결합인 일남 일녀의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함이 당연합니다. 성평등 정책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현행 헌법 36조 1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외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심각한 독소 조항들을 모두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정책의 청사진이 이렇게 비상식적이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투성이인 정책안을 만드는 데 사용된 우리들의 세금이 아까울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비상식적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인권정책계획을 수립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언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라승현 학생이 NAP 난민과 북한 인권 정책 과제의 문제점 고발 및 재현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대학 청년을 대표하여 난민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국가인권정책계획 기본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수는 약 70만 건을 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 대학 청년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난민 신청자 초기 정착 지원을 지속적 정책 과제로 내세우는 등 난민 수용에 있어서 그 문턱을 현저히 낮추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1994년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기 시작한 이래로 2018년 5월까지 누적 난민 신청자 수는 4만여 명인데 이중 난민 인정자 수는 839명으로 2.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따르면 3년 후 난민 신청자 수는 약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당 난민 심사 비용이 약 700만원 가량 소모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난민 심사 비용에만 엄청난 혈세가 사용될 것입니다. 국민 복지와 국가 안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세금이 2.1%의 난민을 가려내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기본 의무인 국민에 대한 복지를 도외시한 채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인 난민 수용 정책을 고수하는 것의 일례로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난민에 대해 정확한 국제사회의 흐름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정한 난민을 받아들이십시오. 현재 국제사회는 EU의 몰타 선언 등을 통해 난민의 개별적 심리적 상태로 판별하는 추세입니다. 난민 신청을 한 개개인이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충분한 경우에만 난민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1951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통한 무조건적이고 무분별한 난민 수용 정책은 이미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이미 한물간 해법인 난민협약을 모델로 삼아 난민 신청자까지도 인도적 체류 허가자라는 이름으로 법적 지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스스로 난민 신청 절차를 통해 불법 체류자 수를 늘리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 종교,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들과 청년들이 받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난민이 정치 세력화되는 현상을 막고 난민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부는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면서 난민들로 하여금 정치 세력화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이슬람과 여러 과격단체들의 이념들이 하나의 정치 형태로 대한민국 사회에 침투하여 유럽에서처럼 정치적 입장 표명 하에 과격단체들의 이념들이 과격 테러를 자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유럽의 많은 테러들과 반정부적 정치 집회 등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부는 난민이 정치 세력화되는 현상을 좌시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난민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의 전통과 자유를 해치는 반정부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십시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공교롭게도 매주 탈북 여종업원 북송 반대 집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반면 다른 한쪽은 최악의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핏줄을 가진 한 민족으로서 우리 청년들은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 시대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하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북한은 조사 대상 16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헤리티지 재단의 2017년 경제자유지수와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7년 세계 언론 자유지수 역시 180개 나라 중 최하위인 182를 기록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엄연히 말하자면 북한은 공식 국가가 아닙니다. 헌재와 대법원, 지방법원에서조차 남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 북한과 북한 주민은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북한을 소정의 외국으로 북한의 법 인격체를 비거주자로 인정하거나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북한 이탈 주민이 별도 항목으로 존재했다가 이번 국가인권기본계획안의 초안이 변경되면서 북한 이탈 주민을 외국인과 같은 이주자 항목에 넣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 이탈 주민과 북한 주민을 사실상 외국인으로 취급하여 다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다루고자 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사실상 북한의 김정은 독재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의 영토조항과 자유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통일정책의 기본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의 방향은 난민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어쩌면 가장 난민다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세대로서 북한의 인권 탄압 실체를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히고 북한 주민과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인권 향상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며 국가인권계획안에 골자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헌법 전문의 일부입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난민 수용 정책이 아닌 책임과 의무가 있는 난민 수용 정책을 제정하십시오.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과 북한의 동포들을 포함한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인권계획안을 마련하십시오. 끝으로 정부는 잘못된 현 국가인권기본계획안을 폐기하고 반성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국민과 미래 세대의 안전,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시 다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기자분들은 좀만 뒤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